원래 3월 인문학은 매주 그 목요일 날 하는 건데 제 준비가 안 돼갖고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 9분 정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냐면은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메데이아 본문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까지는 메데이아 이 본문을 위해서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본문 나와 있는 내용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내용들을 했거든요.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 그래갖고 첫 시간에는 왜 콜키스에 황금 양털이 있게 되었는가. 메데이아가 콜키스의 공주 아닙니까? 이아손이 콜키스에 있는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간 거였어요. 가갖고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양털을 얻어오는 거죠. 그 과정 중에 메데이아가 자기 형제도 죽이고 아버지도 배신하고 뭐 그런 내용들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해서 콜키스의 그 그리스의 황금 양털이 있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드디어 이아손이 아르곤 원정대를 이끌고 콜키스에 가서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황금 양털을 가지고 다시 이올코스로 오른 내용. 그 내용을 했죠. 우리 지금 엇더리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엇더리님 안녕하세요. 또 찰란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아손이 왜 영웅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인간 영웅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할 테세우스, 또 이 대표적인 헤라클레스, 뭐 아킬레우스. 근데 이아손도 대표적인 그 인간 영웅인데 저는 이아손이 영웅인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잘생기고 여성들한테 인기 있다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콜키스에서 이 황금 양털을 갖고 올 때도 메데이아가 도움이 없었으면요 이아손은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 돌아와서도 사실은 이 자기 왕위를 못 얻으니까 그 모든 복수를 다 메데이아가 해주거든요. 메데이아는 진짜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이아손 만나가지고 이아손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족도 버리고 자기 남자 형제 토막내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로 돌아와서도 이 원수들을 다 메데이아가 직접 복수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데이아 없으면 사실은 이아손은 메데이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아손이 그 이올코스 왕이 돼야 되는데 이올코스 왕이 못 되고 결국은 이올코스의 이 왕을 죽이고 메데이아가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 코린토스로 도망간 거죠. 코린토스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코린토스의 왕인 크레온의 보호를 받으면서 10년간 코린토스에서 메데이아와 이아손이 아이 둘을 낳고 잘 사는 걸로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엇더리님, 도움 받는 것도 실력이니까. 그쵸. 도움 받는 것도 실력이긴 실력이죠, 진짜.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뭐냐? 오늘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메데이아의 정의와 복수 3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아마 그림들을 보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직접 텍스트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메데이아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비극 작품 있잖아요. 이 내용을 같이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10년이 지나고 이아손이 그 자기를 받아준 크레온 왕의 딸 글라우케와 눈이 맞아갖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메데이아로서는 황당한 거죠. 남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군다나 이 메데이아는 아시아 사람이거든요. 콜키스 아시아 사람인데 이걸 다 버리고 남편 따라 온 거예요. 온갖 사실은 이 험악한 행동을 하면서 남자 하나 믿고. 근데 이 남자가 코린토스에 와가지고 10년 만에 마음이 변했어요. 이런 내용은 없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갑자기 10년 만에 이하손이 마음이 변했을까? 그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10년 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크레온 왕의 딸인 글라우케하고 사랑에 빠진 거거든요. 글라우케하고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 세월이 지난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어렸던 공주가, 예? 처음 만났을 때는 한 9살이었던 소녀였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처녀가 된 거죠. 달라진 건 그거 하나예요. 예. 크레온 왕의 딸이 꼬마에서 이제 여인이 된 거죠. 아, 나쁜 새끼. 아, 양아치 새끼, 진짜. 저는 진짜 이하손을 양아치로 봐요. 물론, 뭐 내가 이하손이었으면 안 그랬을까 자신은 없지만, 3자의 입장에 봤을 때, 아, 이하손은 정말 양아치죠, 양아치. 아, 정말 그런 게 다 있나. 하여간, 본인이 처음 왔을 때는 공주가 어린 아이였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메데이아는 좀 나이를 먹었고, 글라우케는 이젠 아가씨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이젠 이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분노가 나는 거예요. 지금 분노가 나가지고 메데이아는 성격이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메데이아는 메데이아와 관련된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딜 봐도 메데이아는 절대로 온순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적인 그런 여인인데 메데이아가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분노를 가리지 않아요. 오늘 이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는 딱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이하손과 크레우사의 결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 코린토스의 왕이었던 크레온의 딸이 크레우사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글라우케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레우사라는 신화적 인물이 있거든요. 크레우사하고 글라우케하고 동일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어디서는 이하손이 사랑했던 이 고린토스의 왕의 딸이 크라우케다. 어디서는 크레우사다. 어디서는 글라우케다. 막 그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냥 글레우케로 그냥 통일을 하겠습니다. 글레우케. 이 장면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 이하손과 글라우케의 결혼식이거든요. 이 장면이.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 이렇게 이 어둠 속에 지금 분노하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바로 메데이아죠. 메데이아. 근데 이 그림은 좀 잘못된 그림이죠. 왜냐면 이 에우리피데스 원작에 보면은 결혼식 하기 전에, 결혼식은 원래 치러지지 않아요. 결혼식 하기 전에 메데이아가 글라우케를 죽여버립니다. 그래갖고 원래 결혼식이 없는데 렘브란트는 아예 결혼식 장면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원래 원작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메데이아가 글라우케를 죽여버리고 자기의 두 자식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장면은 없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이 렘브란트는 이렇게 이 렘브란트 그림은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항상. 근데 밝은 쪽에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두운 쪽에 렘브란트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기 메데이아가 이렇게 숨죽이면서 분노의 눈빛으로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느껴지죠. 메데이아 관련된 그림을 보면은 메데이아는 항상 혼자 있는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하셔갖고 메데이아와 관련된 그림들 한번 찾아보세요. 메데이아는 단독으로 혼자 딱 원샷으로 받아갖고 있는 그림이 거의 없고요. 항상 두 명의 아이를 안고 있죠. 두 명의 아이. 요 두 명의 아이들은 곧 엄마한테 목숨을 잃을 두 아이입니다. 근데 두 아이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다 달라. 어떤 그림에서는 둘 다 깐난아기처럼 돼 있고 어디에서는 소년으로 돼 있고 다 달라.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요. 메데이아 옆에 있는 이 지금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성이 보입니다. 여성. 이 여성은 누구냐? 유모예요, 유모. 메데이아의 유모. 아, 메데이아의 유모인가? 아이들의 유모인가? 아이들의 유모인가? 아이들의 유모겠네요. 아이들의 유모. 유모예요, 유모. 사실, 이 메데이아 이 비극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 유모예요. 유모. 근데 보통 그냥 그리스 신화 그 메데이아 이야기 하는 거 막 보면은 유모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비극에서는 이게 연극 대본이잖아요. 이 연극 대본인데 연극 대본에서는 유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유모의 이런 멘트, 유모의 이 독백을 통해 갖고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데이아 처음 딱 시작할 때 유모가 먼저 독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유모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 본문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나씩 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직접 본문을 보면서 내용을 직접 여러분들이 읽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맨 처음에 유모가 등장합니다. 이게 메데이아 그 비극의 첫 장면. 연극이 시작되면은 무대에서 불이 꺼졌다가 갑자기 무대에 불이 착 켜지면서 유모가 독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르고호가 검푸른 쉼플레가데스 바위 사이를 지나 콜키스인의 나라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펠리온산 꼴짜기에서 도끼에 넘어진 전나무가 펠리아스를 위해 황금 양모피를 찾으러 간 가장 뛰어난 전사들의 팔을 위해 노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리 메데이아 마니께서는 이아손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어 이올코스의 땅에 성체를 찾아가지 않았을 테고, 펠리아스의 딸들을 설득해 그들의 아버지를 죽이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지금 이곳 코린토스 땅에서 살지 않겠지요. 마님께서는 도망자로 이 나라를 찾아왔지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미 상황이 엄청나게 비극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모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막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이아손이 콜키스로 오지 않았다면 좋았을걸. 마님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면서 지금 유모의 독백을 통해 갖고 지금 상황들, 이 메데이아의 분노, 그리고 메데이아가 지금 두 자식한테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를 유모는 알고 있거든요. 막 걱정하고 있는 거죠. 유모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이곳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매사에 이아손에게 순종하고 계세요. 아내가 남편과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미움으로 변했고 애정도 식어버렸어요. 이아손님이 자기 자식들과 우리 마님을 배신하고는 왕가의 신부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크레온님의 따님과 결혼한다니 말이에요. 가련한 메데이아 마님께서 이렇게 모욕당하자 마님께서는 자식들마저 미워져 봐도 즐겁지가 않으신가 봐요. 무슨 끔찍한 일을 궁리하시는 건 아닌지 그게 두려워요. 그냥 맨 처음부터 유모 독백을 통해 갖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딱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남편한테만 분노하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까지 지금 메데이아가 뭔가 지금 마음이 안 좋다라는 걸 유모는 딱 느끼고 있는 거죠. 마님은 성미가 괄괄해 불의를 당하고는 못 참으시니까요. 마님을 잘 아는 나로서는 마님께서 침상이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날카로운 빗으로 가슴을 찌르거나 아니면 국왕과 남편을 죽여 더 큰 불행에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마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마님과 적으로 맞서는 자는 누구든 마님에게서 승리를 거두기가 쉽지 않아요. 저기 아이들이 벌써 경주장에서 돌아오네요. 메데이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유모가 봤을 때 우리 마님 건드리는 사람은 정말 각오를 해야 돼. 각오를 해야 돼. 지금 마님 성격에 열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이 국왕과 남편을 죽여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같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유모가 걱정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비극 장면 보면은 처음에 유모의 독백으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탁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데이아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등장할 때부터 메데이아는 막 분노에 차 있어요. 그러면서 코린토스 여인들이여, 나는 그들에게 꾸중을 듣지 않으려고 집에서 나왔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 집에서 나왔다는 거는 콜키스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콜키스에서 그대들은 나와 처지가 달라요. 그대에게는 여기 고향 도시와 아버지의 집과 인생의 행복과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외톨이로 고향 도시도 없고 이민족의 나라에서 납치되어와 남편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항우가 되어줄 어머니도 오라비도 피부치도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메데이아가 나라를 버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납치되어 왔대. 납치되어서. 납치된 거 아니죠. 뭔 납치야. 본인이 좋아서 온 건데, 본인이 버리고 왔는데 지금 분노가 되니까 납치가 됐다고 하는 건데, 근데 요 비극 안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그리스가 자기들 그리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변 국가들을요 아주 이 야망국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 아시아. 그래갖고 이하손도 뭐라고 하냐면 메데이아한테, 당신은 나 때문에 그 야만족의 나라에서 이 문명화된 그리스로 온 거야. 감사하게 여겨. 막 그래요. 그런 게 있고, 또 메데이아도 본인이 그걸 좀 인정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비극 안에는요 철저하게 그 그리스 우월주의, 그게 아테네 우월주의죠. 아테네 우월주의, 그리스 우월주의가 아주 막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이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물론 에우리피데스가 그 메데이아 쓰기 전에도 메데이아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 앞에 이야기에는 자식을 죽이는 장면은 없었거든요. 근데 자식을 죽이는 장면이 처음 메데이아 그 신화에 들어가게 된 게 이 에우리피데스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을 보면은 메데이아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물론 자식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막 악녀같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에우리피데스에서는요 메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유모도 말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마님은 불의를 당한 것을 못 참아요. 불의. 지금 메데이아의 행동은요, 유모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또 나중에 코러스들이 나와요. 코러스들이 나와갖고 또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코러스의 얘기를 들어도 메데이아가 일방적으로 나쁘다 얘기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하손이 배신했다, 그걸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에우리피데스에서는 사실은 메데이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작가인 오비디우스 같은 경우가 메데이아를 완전히 악마화하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는 그리스 신화책이 있지 않습니까? 1부, 2부. 여기 보면은 오비디우스가 메데이아를 엄청나게 악마화하지, 에우리피데스는 메데이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불의에 대한 사실은 한거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좀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러스들 얘기 들어보면은 메데이아를 되게 안타깝게 여기는 이런 독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메데이아가 이렇게 지금 신태한탄을 하고 있죠. 나는 지금 여기 아무도 없다. 오라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 코린토스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는 이 한 가지 내 부탁만은 꼭 들어주세요. 내가 이런 모욕에 대해 내 남편과 그리고 새 장인, 새 신부에게 복수할 방법과 계책을 찾아낸다면 그대들은 비밀로 해주세요. 여자란 다른 일에는 겁이 많고 싸울 용기가 없고 칼을 보기를 무서워하지만, 일단 결혼의 권리를 침해당하면 그 어떤 마음도 뭐 가질 수 있다. 그런 분노. 그래서 메데이아가 딱 등장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이 관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복수할 방법을 찾아냈을 때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공범이 공범. 메데이아는 메데이아 입장을 막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메데이아가 막 분노에 차고 있을 때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한 명 나오죠. 누구냐? 고린도의 왕 크레온. 크레온이 나와가지고 메데이아한테 메데이아의 분노에 기름을 붓죠. 뭐라고 하냐? 남편에게 원한을 품고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는 메데이아여, 그대에게 이르겠소. 그대는 추방자로서 두 아이를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나되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오. 나는 또 이 명령의 집행자로서 그대를 국경 밖으로 내쫓기 전에는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메데이아가 정말 음흉한 사람이면은 분노를 감추고 있다가 그냥 딱 이 원수를 죽일 것 같은데, 메데이라는 성격이 감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본인의 분노를 막 불출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크레온 왕이 들은 거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와갖고 뭐라고 하냐? 너 당장 오늘 너 두 아이 데리고 나가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핑계를 둘러댈 필요가 어디 있겠어. 그것은 그대가 치유할 수 없는 재앙을 내 딸에게 안겨줄까 두렵기 때문이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라 해야지. 그대는 천성이 영리하고 온갖 사악한 일에 능한 데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원한까지 품고 있어. 그대가 장인과 신랑과 신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내게 알려주었어. 그래서 당하기 전에 조심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메데이아는 자기가 복수할 거라는 거를 그냥 막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걸 들었고 크레온이. 근데 메데이아가 여러분 이때 다 아시겠지만 이야손 이야기와 메데이아 이야기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야손이 어떻게 콜키스에서 황금 장터를 갖고 왔는지, 그래서 메데이아가 어떻게 했는지, 나라도 버리고 자기의 형제를 토막내 죽이고 원수인 이 펠리아스 왕도 그 딸들을 통해 갖고 토막내 죽이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온갖 사악한 일들. 야, 근데 이런 거 들으면 열받죠, 진짜. 여러분, 메데이아가 왜 이 온갖 사악한 일들 왜 한 겁니까? 이거 왜 한 거예요? 이거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사랑한 이야손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야손을 위해서. 근데 골때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에서 이야손은 엄청 영웅으로 받아들이고 크레온도 이야손은 영웅이라고 자기 딸 남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손을 위해서 사실은 이 더러운 일들, 손에 피 묻히고 더러운 일들 누가 했냐면 메데이아가 한 건데, 메데이아한테 넌 사악한 년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 황당하죠, 사실요. 메데이아의 이런 피 묻힌 행동들, 그 위에서 이야손이 존재하는 건데, 이야손은 영웅이라고 하면서 손에 피 묻힌 메데이아한테는 넌 사악한 년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사실 참 많지요. 많은 경우.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사실은 편하게 먹고 살고 공부하는 게 누군가가 사실 이렇게 뒤에서 뭐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된 건데 그걸 모르고 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뭐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정직하지 않냐.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냐. 막 비판하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이런 의롭지 않고 부정한 행동, 그 돈으로 지가 지금 이렇게 쉽게 먹고 살고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버려야지. 근데 그렇게 불이하게 번 돈으로 지가 먹고 살고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또 아버지의 그 불의를 막 비판하는 거. 그런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사실. 뭐 그런 거예요, 크레온이. 지금 이야손은 마음에 드는데 이야손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피 묻힌 메데이아, 너는 아주 사악한 년이야. 그래서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이대로 있다가는 내 딸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해. 나가!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데이아가 바짝 엎드리죠. 바짝 엎드려갖고, 여기 보세요. 크레온 앞에 엎드려 그의 무릎을 잡으며,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대의 두 무릎을 잡고 새 신부의 이름으로 빌게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들은 나를 설득하지 못하고 나를 내쫓고 내 가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들을 내 집보다 더 사랑하진 않소. 오 조국이여,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무치도록 그립구나. 내게도 조국은 내 자식들 다음으로 가장 소중하다고. 메데이아가 너무 어려운 거죠. 크레온은 끝까지 떠나시오. 어리석은 여인이여, 내 걱정을 덜어주구려 하면서 내 시종들 손에 억지로 끌려갈 거다 하는 거야. 너 안 나가면은 내가 내 시종들 불러가지고 너 끌어낼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대화가 한참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데이아가 당장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냐. 하루만 시간을 달라. 하루만. 그러면 막 그래요. 하루만.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가냐. 하루라도 좀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크레온이 결국 허락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폭군의 기질을 전혀 타고나지 못해 남을 봐주다가 이를 그르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이번에도 잘못하는 줄 알면서 내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소. 여인이여, 하지만 그대에게 말해두겠소. 내일 해가 뜬 뒤에도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이 이 나라의 경계 안에 있다가 발각되면 그대는 죽게 될 것이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오. 꼭 머물러야 한다면 하루만 머무르시오. 설마 그 사이 내가 겁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겠지. 이걸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냥 보내려면 보내지. 하루 말미 주는 바람에 이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뭐라고 하냐. 다행이다 하면서 하루 동안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어리석게도 나를 추방함으로써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었는데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이곳에 머물게 했고, 나는 그동안 내 새 원수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왕과 남편과 그리고 왕의 딸 3명이죠. 아버지와 딸과 내 남편을 시신으로 만들 거예요. 남편을 못 죽이죠. 그들을 죽일 방법은 너무나 많아. 어느 방법을 먼저 써야 할지 모를 지경이에요. 이거 무섭죠. 너무 무서워. 하루면 충분해. 나는 하루 안에 내 원수 3명을 다 죽여버릴 건데 그들을 죽일 방법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장 능한 길 뭐냐? 독약. 메데이아가 보통 다른 작품에서는 마녀같이 그려집니다. 마녀같이. 헤카타의 사자로서 이런 마술, 이런 약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이하손이 콜키스에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이 테스트 할 때도 메데이아가 약 만들어갖고 이하손 몸에 발라가지고 사실은 그 황금 불 뿜는 소하고 싸워도 몸이 막 상하지 않게 하기도 했고, 또 잠자지 않는 용 있잖아요. 그 잠재울 때도 메데이아가 약 만들어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것들도 약 만들어가지고, 독약이죠. 독약 만들어갖고 죽여버려야지. 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좋아, 그러기로 합시다.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나면 어느 도시가 나를 맞아주지. 어느 친구가 내게 안전한 대피소와 믿음직한 집을 주어 나를 보호해줄까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죽이긴 죽일 건데, 문제는 그 이유를 걱정하니까 내가 어딘가에 가서 몸을 맡겨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지금 그 고민이 빠진 거예요. 자, 메데이아여, 내가 아는 것은 조금도 아끼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짜도록 해. 끔찍한 일이라도 주저하지 마.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필요해. 너는 내가 어떻게 당하는지 보고 있잖아. 너는 시시포스의 후손가. 시시포스가 코린토스를 건설한 왕입니다. 시시포스의 후손가 이하손의 결혼을 위해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 훌륭한 아버지와 헬리오스에서 태어났잖아. 헬리오스가 이 메디아의 할아버지예요. 태양신 헬리오스. 나중에 그래서 메디아가 도망갈 때 헬리오스가 그 황금마차를 보내줘가지고 그 마차 타고 도망가거든요. 너는 아는 것도 많아. 게다가 우리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일에는 서투르지만 온갖 악한 일에는 가장 영리한 장인양이던가. 야, 씨. 그리스 비극이 얼마나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지금 메데이아가 이젠 오늘 하루 안에 빨리 남편과 저 왕과 그 왕의 딸을 죽여야지, 죽인다면 어디 도망갈까, 이거 막 궁리하고 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그 장본인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하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막 부인을, 메데이아를 막 책망해요. 너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냐. 그러면서 격렬한 분노가 구제할 길 없는 악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전부터 알고 있었어. 통치자들의 명령을 고분고분 참고 견뎠으면 당신은 이 나라와 이 집에서 살 수도 있을 텐데 허튼 소리를 누르다가 추방되는 신세가 되었구려. 크레온에게 들은 거죠. 당신 부인 내일 쫓겨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듣고 온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소. 이하손이야말로 천하 제일의 악당이라고 당신이 쉬지 않고 반날 없이 험담을 해도 말이오. 하지만 통치자들을 헛듣는 당신의 험담에 관해 말하자면 추방으로 그친 것을 큰 다행으로 여기시오. 이런 개 양아치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난 진짜 열받아요, 진짜. 이하손 보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와갖고 크레온이 지금 메데이아와 그 두 아이까지 추방시킨다고 하니까 와갖고 그러는 거야. 너 이럴 줄 알았어. 야, 내가 크레온 왕하고 딸하고 결혼하면은 그냥 닥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욕을 하고 다녀.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야. 지금 그러려고 온 거예요. 나 이 양아치 새끼 진짜.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분노 안 나겠습니까? 내가 메데이아라도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원래는요, 여기 보면은 자식들은 원수가 아니잖아. 아까 말하잖아요. 세 명의 원수 얘기할 때 자식은 없어요. 크레온 왕, 글라우케, 그리고 이하손이지. 그러면 자식을 왜 죽이는 거냐?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하손이 이렇게 뻔뻔한 얘기 하고 나니까 메데이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격에? 한마디 하죠. 이 천하의 이 고약한 악당 같은 이라고. 이것이 비겁한 당신에게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에요. 야, 난 메데이아 착한 것 같아. 겨우 이게 욕이야? 천하의 고약한 악당.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래요.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고도 나를 찾아오다니. 가장 악랄한 내 적이면서 가족에게 그토록 모습짓을 해놓고 그 면전에 나타나는 건 용기도 아니고 대단성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비판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하손이 뭐라고 하냐? 진짜 황당해요. 메데이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냐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도와줬고 너를 위해서 내 가족과 족도 버리고 내 동생까지 죽이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막 그러니까 이하손이 뭐라고 하냐? 그건 고마워. 그건 고마워. 정말로 그건 고마운데 너만 나한테 도움 준 거 아니야? 너도 나 때문에 얻은 게 있어? 그럽니다. 메데이아한테 야, 너만 나 도와준 거 아니야. 결혼생활 너만 나를 위해 희생한 거 아니야. 나도 너 위해 희생한 거 많고 내가 너한테 해준 거 많아. 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얘기. 당신이 나를 구해준 대가로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어. 메데이아한테 너가 나한테 준 것보다 내가 너한테 준 게 더 많어. 하면서 뭐라고 하냐. 첫째, 당신은 야만족의 나라에 사는 대신 헬라스 땅에서 살고 있어. 정의를 배웠으며 폭력을 멀리하고 법을 사용하는 것을 배웠어. 이 개 양아치 새끼. 뭐라는 거예요?
메데이한테 너 저 콜키스 이 야만족 땅에서 살고 있던 거, 이게 촌동대에 있던 거 내가 지금 헬라스로 데려왔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뭘 배웠어? 정의를 배우고, 그 무식한 이 시골 촌동네에서 폭력 쓰고 살았는데 그거 멀리하고 법을 사용을 배우지 않냐. 이거만으로도 내가 너한테 베푼 거 얼마나 많냐, 그거죠. 너 나 때문에 서울 온 거야. 너 어디 시골 촌동네에 살고 있던 거, 너 나 만나가지고 지금 서울 온 거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이가 없어갖고. 메데이아가, 뭐, 시골, 지 시설에서는 메데이아가 있던 곳이 시골이겠지요. 근데, 시골이라도 거기서 메데이아가 가난한 시골 처녀가 아니에요. 그 시골, 군수딸이에요, 군수딸. 근데 이 새끼 가진 것도 하나 없으니까 뭐 잘난 척을 이렇게. 그냥 어이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내가 너한테 해준 거. 다음, 온 헬라스인이 당신이 영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당신은 명성을 얻었소. 당신이 여전히 대지의 변방에서 살았다면 당신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을 것이요. 나 같으면 집에 황금을 갖고 싶지도 않고 오르페우스보다 더 고운 노래를 부르고 싶지도 않겠소. 내게 명성이 자자한 운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말이요. 내가 하늘에 관해서는 이쯤 해두겠소. 겨우 두 개. 겨우 두 개예요. 내가 너 나 때문에 촌동네에서 서울에 왔어?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너 나 때문에 명성 얻었어. 그 명성. 왜냐면 이하손이 황금 양털 갖고 오면서 이하손이 완전히 진짜 영웅이 됐죠. 아, 대단하다. 왜냐면 그리스 신화, 그리스 비극 보면은 그 영웅들은 그 이게 있잖아요. 모험담. 이 아르고 원정대의 4개월의 모험담은 이 엄청난 모험담이거든요. 그 주인공이니까 으쓱한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더군다나 너 내 부인이잖아. 그거 너 얼마나 유명해졌어, 나 때문에. 이하손 부인. 야, 너 가는 곳마다 메데이아 너 이하손 부인이라고 얼마나 사실은 어깨에 힘주고 살았어.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또 하는 말. 메데이아를 막 책망하는 거죠. 당신은 또 공주와의 결혼을 비난하는데 그 점에서 나는 먼저 내가 혁명했다는 것을, 다음에는 품행이 방정했다는 것을, 다음에는 당신과 내 자식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좀 가만히 있으시오. 야, 여기가 제일 골 때려. 뭐냐면 자기가 이 나이 어린 글라우케와 결혼하는 거, 그거 메데이아 너가 막 분노할 일이 아니야. 그거 내가 왜 결혼하는 건데. 내가 뭐 그 공주애가 예뻐가지고 나이 어린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공주와 결혼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헤어날 길 없는 고생자루를 잔뜩 짊어지고 내가 이올코스 땅에서 이곳으로 옮겨왔을 때 추방자인 내게 공주와의 결혼보다 더한 횡재가 어디 있었겠소? 야, 씨발, 진짜. 아, 양아치 새끼. 그것은 당신이 붕괴하는 것처럼 당신과의 결혼에 실직에 나서도 아니고 새 장가를 들고 싶어 안달이 나서도 아니며 또 자식이 많은 사람과 경쟁하고 싶어서도 아니요. 내가 메데이아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야. 이미 태어난 자식으로 충분하오. 그 애들에게 나는 불만이 없어. 그것은 우리가 잘 살고 구가지 않기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은 친구들로부터 모두 외면당하는 것을 알기에 말이요. 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 정말 나쁜 새끼. 야, 우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응? 내가 공주랑 결혼을 해야지. 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돈 없으면 친구도 없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친구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10년째 여기서 살고 있는데, 공주하고 결혼하면은, 이건 로또야. 그러면서, 내 공주랑 결혼하면은, 내 자식도 신분이 올라가갖고, 나는 자식을 내 가문에 어울리게 양육하고, 당신에게서 태어난 자식에게 형제를 붙여주고, 그들을 모두 동등한 지위에 올려놓고, 그들 모두를 한 씨족으로 묶음으로써 행복해지고 싶었어.
당신에게 아이들은 더 필요 없을 것이요. 야, 이러면 좋아하겠네요. 여러분 이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 가서 말하세요. 부인에게. 부인한테 지금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한 둘이 있어. 그럼 부인에게, 여보,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당신은 자식을 낳을 필요 없어. 우리 애들 두면 너무 외로운 것 같으니까, 내가, 애를 더 만들어 올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애들을 위해서, 애들을 더 만들어 올게.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당신에게서 태어난 자식에게 형제를 붙여주고, 형제를 붙여주겠대요. 이거 어느 여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고대건 현대건 똑같은 얘기죠. 이 분노할 일은. 아니, 자기 자식에게 형제를 붙여주겠다는 게 막 자랑이야. 이제는 당신은, 아이 낳을 필요가 없대요. 더 이상 당신은 아이들이 필요 없을 것이요. 내가, 글라우케한테서 만들어 올 거니까. 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비웃지요. 마치, 지가 지금 이 어린 글라우케와 결혼하는 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심지어 메데이아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헛소리 하니까, 메데이아가 뭐라고 하냐? 그 때문이 아니라, 야만족 여자와의 결혼이 노후에 당신한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겠지요. 야, 똑바로 얘기해. 거짓말 하지 말고. 무슨 자식을 위해서, 이 새끼야. 네 자신을 위해서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하손이 뭐라고 하냐? 잘 알아두시오. 내가 지금 아내로 맞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여색을 탐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당신을 구하고 자녀들에게 왕족의 피를 받은 형제자매를 낳아주어 우리 집안에 우리 되게 하려는 것이오. 절대로 여색이 아니랍니다. 그냥 당신과 자녀들에게 당신을 구하고 자녀들에게 왕족의 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야, 좀 큰 그림을 봐. 큰 그림. 눈앞에 있는 것들 분노하지 말고 여보 좀 크게 봐. 크게. 내가 글라우크랑 결혼하면은 왕족인데 얼마나 좋아. 크게 봐. 세상을.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메데이아와 이하손 대화를 통해, 그리고 이제 곧 이 아이게우스가 등장하거든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가 등장하는데 그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계속 어떤 얘기 하냐면요. 자녀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뭐 당연한 건데 가부장 사회에서 그 자녀, 아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이하손이 어떤 얘기 하냐면 자기 아들들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씨족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뭡니까? 자기들의 이런 명성, 부를 막 이어나가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 혈육의 중요성. 혈육의 중요성. 이하손이 계속 자기의 혈육의 중요성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데이아가 아이들을 왜 죽이는 거냐? 아이들을 죽이는 게 이 남편에 대한 철저한 복수인 거죠. 철저한 복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에 이게 그냥 엄마가 아이를 죽였어.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거를 그 정의의 관점에서 보기도 해요. 정의의 관점. 왜냐면 엄마는 아이들한테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굉장히 이하손이 거짓말을 했고 배신을 했고 불의를 저질렀어. 그래서 이하손에게 복수를 하는데 이하손에게 복수하는 게 이하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하손에 대한 철저한 복수는 지금 이하손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혈육에 의한 이 가계 있잖아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죽이는 행위를 어떤 사람들은 그 메데이아가 당시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렇게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한 철저한 이 복수, 정의 구현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하손이 와가지고
메데이아를 더 열받게 하고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나서 이제 메데이아가 분노하지요. 아, 이것들 원래 죽이려고 결심했지만 이하손 때문에 그 죽일 마음, 이하손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하손은 못 죽여요. 못 죽이고 저 왕과 저 이하손과 결혼할 글라우케를 죽일 결심을 이제 딱 완전히 굽히죠. 근데 문제는 죽인 다음에 어떡하지? 죽인 다음에 어떡하지? 내가 어딘가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나를 받아줄 나라가 있을까? 왜냐면은 왕과 공주를 죽였는데 지금 나를 받아준 나라가 있으면 이 코린토스하고 거의 뭐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나를 망명객으로 받아줄 나라가 있을까? 막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갑자기 아테네의 왕인 아이게우스가 등장.